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상목 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아파트값 상승세, 네. 그리고 또 전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추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과거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 전세 세입자들이 네. 계약 갱신 청구권 네네. 네, 관련해 가지고 그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효력, 뭐 과거에 한번 이슈가 되긴 했지만 네네. 리마인드하고 정확히 좀 알아보자는 그 효력에 대해서 취지에서 네.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있지만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네. 어떤 이 법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내용 관련해서 네.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으니까 기사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네, 자료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전세 뺄게요. 이렇게 얘기죠. 나가겠다? 네. 안 된다고요? 이렇게 나가지 얘기를 마라? 했어요. 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매매도 그쵸?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이 전세입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집값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더 올라가기 전에 내가 사야겠다. 그냥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랬는데 왜 발목이 잡혔을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네네. 사용한 사람만 네. 연장 계약에 대한 계약 취소권이 보장된다. 이거 이제 임차인의 입장이네요. 그렇죠. 임차인의 네.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네. 기존 기존 계약 기간에서 갱신 청구를 한 사람만 네. 연장 계약에 대한 계약 취소권, 취소에 네.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 네네네. 이 뜻인가요? 이게 말이 기사님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네네. 네. 단순 연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이건 사실은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그 우리 얼마 전에 듣고 한참 웃었는데 이걸 줄여서 개갱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즘에 그렇게 네. 말합니까? 개갱권? 임차인의 개갱권. 개갱권. 네. 이 개갱권이 뭐냐면 그 예전에 주택임대차 2법이라고 이제 시행을 했었죠. 전세값이 한참 그렇죠. 오를 말이 때, 많았잖아요. 한참 오를 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전세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그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2 4년 정도 보장돼요. 2년에 다시 2년을 더해서 4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해서 임대차 차임이나 전세 보증금도 5%까지만 오를 수 있는 한계를 정해줬죠.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때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한번 볼까요? 잘 보시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네. 근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네,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결국에는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유효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해요.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의 갱신을 할 때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네. 짧게 정해도 그냥 2년. 갱신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원래 계약은 뭐 1년 계약. 근데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에게는 2년을 보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2년을 보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참 중요한 포인트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월세 계약 같은 거 할 때 네. 1년 계약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임차인이 주장하면 그게 2년도 갈 수 있다.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단 거기에 네. 갱신권도 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년짜리 계약을 해도 4년 보장.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금액은 5%. 5%. 네. 5%. 계약 기간 내 5%. 네, 계약 기간. 그러니까 2년에 5%니까 1년에 2.5%밖에 안 돼요. 나누면은 네, 2년을 이제 네. 5%씩 해서 나누니까.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언제든지 계약 기간 연장된 기간 안에서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묵시적 갱신은 말 안 하고서 자연스럽게 자동 연장, 맞아요. 네, 자동으로 갱신된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을 다시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라고 하는 거 보니 임차인이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임대인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인은 묵시적 주장을 갱신. 못한다니까요. 못하죠. 네. 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임차인이 나가고 했다고 하면은 그래 너 나가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지 하는데
내가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도 보장 못 받고, 네. 그리고 자기가 나가고 싶다면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하죠.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계약서를 그럼 다시 작성하자. 네. 묵시적 갱신하지 말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건 재계약. 그렇죠. 재계약. 새로운 계약. 그렇죠. 네.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을 네. 같은 금액으로 해서 네. 날짜만 확보를 하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좀 전에 그 기사를 보면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사람은 언제든지 갱신.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지만 그냥 단순 연장 계약이라고 했는데 재계약이에요. 이거. 네, 재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 2년 동안은 해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계약 취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그렇구나.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구나.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는 게 네. 네,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이 이게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임차인은 전세가가 오르는 기간, 떨어지는 기간에 따라서 네.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엄청 문제됐었죠. 네. 그래서 전세가가 막 하락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임차인이 떨어지니까 나 이제 나가겠다. 더 싼 데 있으니 더 싼 데 많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2년을 내가 기간을 확보받을 수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2년을 묶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이미 해지. 그러면 진짜 정부가 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시장의 상황의 어떤 기회의 시간의 어떤 그 없이 그냥 갑자기 나가겠다. 그렇죠. 돈 다 내놔. 네. 근데 지금 전세 시장 상황이 안 좋아. 안 타이밍이야.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보증금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결국엔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 판결을 받겠죠. 보증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참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연 12% 이자까지 물리고 경매도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임대차 보호법인가요? 네,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요. 그래서 아까 2+2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고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 보통 이제 한번 이렇게 갱신을 청구권을 행사해서 당사자 간의 기간이 갱신됐다면 임대인도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 일반 묵시적 갱신이랑 똑같이 정해져 버려요.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있네요. 너무 불리해서 공평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한 그 예전 임대차 2법에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제1항에 따른 5%.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5%거든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 2.5%, 2년에 5%씩은 그래도 올릴 수는 있다. 네네네. 근데 뭐 올리는 경우에는 뭐 또는 올리지 않고 뭐 갱신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 소액 개념이고 또 안 맞으면은 또 이제 그 시점에 그럼 저는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협의가 되는데 중간에 전세 가격 떨어졌다고 그건 목돈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가격이 이제 크게 떨어졌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참 생각을 다시 해볼 여지가 문제가 있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세 시장 진정을 위해서 2+2를 했는데 사실은 4년이 지났을 때 전세금이 급등하는 건 어떻게 막을 거냐. 그렇지. 그거는 기한의 이익을 너무 뺏는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사실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요. 오늘 이 방송 내용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또 많고 또 이제 아시게 된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전세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많이 이슈가 있고 또 매매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또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좀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